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태울입니다. 오늘은 오버트레이닝의 한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버트레이닝과 관련해서 여러 영상을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그 영상들을 압축해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버트레이닝과 관련해 다룬 주제는 다음과 같은데요. 정크 볼륨, 밀도, 운동 수용력, 근성장의 3요소, 자극대 무게 등 한번 위 주제들을 떠올려보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생각해보고 본인이 생각한 것과 제가 말하는 내용을 비교하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오버트레이닝의 개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버트레이닝이란 오버 플러스 트레이닝인데요. 훈련이 넘어선다는 말입니다. 훈련을 넘어선다는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이는 훈련하는 내용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훈련이 넘어선다는 개념으로 접근해보면 훈련이 운동 수용력을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 훈련하는 내용이 많다는 의미로 먼저 접근해 보겠습니다. 훈련하는 내용이 많다는 결국 과한 볼륨, 빈도, 강도를 진행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중 가장 중요한 볼륨을 토대로 강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과한 볼륨으로 운동을 진행한다는 것은 정크 볼륨과 관련이 있는데요. 더 많은 볼륨으로 몸이 좋아질 것이라면 하루에 4시간, 5시간, 6시간, 하루에 2번 운동 등으로 운동하는 것이 근성장에 더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운동한다고 해서 몸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효율면에서도 떨어지며 라이프 스타일을 망치고 부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논문에 의하면 부위당 주별 3에서 10세트가 근성장에 도움된다고 말합니다. 부위별 세트 수의 범위가 큰 것은 결국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구진은 한 운동 세션당 성장할 수 있는 한계치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많이 한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는 근성장의 이론칙인 점진적 과부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과한 볼륨을 진행한 상태에서 점진적 과부하를 하려면 과한 볼륨에 더 과한 볼륨의 트레이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볼륨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다른 요소인 강도, 빈도, 밀도의 측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위 요소들이 삼박자가 맞았을 때 근성장이 효율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게 정크 볼륨을 피하기 위해 강도, 무게를 올린다거나 주당 부위별 빈도 그리고 밀도를 올리는 것이 정크 볼륨으로 인한 오버트레이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한 내용은 운동 수용력인데요. 오버트레이닝이 훈련이 넘어선다는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입니다. 이 말은 오버트레이닝이 운동 수용력을 넘어선다는 말인데요. 그러면 운동 수용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운동 수용력은 월 캐패시티로 얼마나 운동을 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가진 물통이 800ml를 담을 수 있다면 1000ml를 부었을 땐 이 물통이 넘칠 것이고 800ml를 부었을 땐 이 물통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물통의 크기를 점차 늘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체크해야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양과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양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적응 증후군이란 우리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됐을 때 일어나는 신체 반응인데요. 경고 반응 단계, 저항 단계, 소진 단계 이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경고 반응 단계에선 신체가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신체에 주어지는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2단계인 저항 단계로 넘어갑니다. 저항 단계는 신체가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단계로 스트레스로부터 저항하면 다시 1단계로 스트레스로부터 저항을 못하면 3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진 단계는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로 각종 질병, 만성피로 등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과한 오버트레이닝을 하면 이 3단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몸은 근성장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운동 수용량을 점차 늘려가야 하는데요. 이 운동 수용량을 늘리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버트레이닝과 관련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내용은 근성장의 3요소인데요. 바로 메케니컬 텐션, 메타볼릭 스트레스, 머슬 데미지입니다. 숀필드 박사가 근비례의 핵심적인 3요소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들이 바로 그 요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동시에 다 가져준다면 근성장에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용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메케니컬 텐션은 쉽게 말해 무거운 무게를 최대 가동 범위로 들어라입니다. 더 무거운 무게를 들수록 스트렝스는 강해질 것이고 더 강해진 스트렝스로 다른 운동을 진행하면 더 큰 메케니컬 텐션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무게로 할 수 있는 운동이 무엇일까? 바로 스쿼트, 벤치, 데드를 포함한 7대 운동일 것입니다.
따라서 메케니컬 텐션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 7대 운동을 훈련 루틴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메타볼릭 스트레스는 한마디로 펌핑인데요. 메타볼릭 스트레스의 핵심은 근육의 지속적인 긴장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근육에 더 큰 스크래치가 나며 회복하면서 더 강해지게 됩니다. 머슬 데미지는 자결통과 관련이 있으며 이완 동작, 가동 범위, 근육의 긴장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웨이트를 하고 나서 해당 부위에 근육통이 온다면 이는 머슬 데미지가 적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머슬 데미지가 클수록 우리 몸을 회복시켜야겠다고 생각하며 더 많은 영양분을 해당 부위에 공급해 회복시키며 근육은 똑같은 강도에도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견고해지며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근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근성장의 3요소와 오버트레이닝을 연관지어 보면 오버트레이닝은 메타볼릭 스트레스와 머슬 데미지는 잘 잡았을 수 있지만 무거운 무게로 정확한 자세로 진행했을 때 발생하는 메케니컬 텐션이 부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오버트레이닝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강의의 요약은 따로 없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